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네. 제가 마지막에 업로드한 영상 날짜를 보니까 거의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제 커뮤니티에 있는 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주의 책 이야기라는 채널명이 제 이름을 따오기도 했고 또 한 주에 한 영상씩 올려보자는 제 목표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현생에 치여서 미뤄지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조금 신경을 못 쓴 사이에 구독자도 나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또 이런 지각쟁이를 항상 꾸준하게 기다려주시는 기존의 구독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다려주신 만큼 더 재미있는, 더 좋은 책 소개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5월 동안 제가 읽었던 좋았던 책을 가지고 왔고요. 5월달은 독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6권의 책을 가지고 왔고 6권의 책을 뽑아놓고 보니까 약간 주제가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과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네,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긴 말 하지 않고 책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의 책 이야기 월간 책 리뷰 5월편 시작합니다. 월간 책 리뷰 5월편 첫 번째 책은 금정현 작가님의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첫 번째 한 주픽 도서입니다. 금정현 작가님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인데요. 정말 글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그 글 자체가 재미있는 작가님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김은비 작가님 같은 그런 계열에 있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는 금정현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책 역시도 금정현이 금정현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새로 쓰신 글은 아니고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독서평설에서 말 많은 세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쓰셨던 원고를 묶은 책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어떤 유행어나 신조어를 선택해서 그것과 관련된 작가님의 생각이나 사회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책이었습니다. 또 금정현 작가님이 엄청난 다독가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정현 작가님의 지식들도 듬뿍듬뿍 담겨 있어서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보성까지 있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임 같은 데 가면 결국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의 나이 또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어린 친구들이랑 나랑 이런 것들이 다르다. 요즘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이에서 아는 척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버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이런 불완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플렉스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능력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은 가볍게 사용해 왔던 유행어나 신조어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게 되기까지에 대한 그런 무거운 사회적인 주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책이라서 그 점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비혼이라는 단어였는데요. 비혼이라는 단어가 신조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2020년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과연 정상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정상이라는 문제와 가족이라는 문제다. 간단히 말하자.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일찍이 간파한 것처럼 정상이라는 개념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눔으로써 비정상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하나의 폭력이다. 가족 또한 마찬가지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의 형태와 기능 또한 변해가고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은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니며 더 이상 이성 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동반자법의 입법을 주장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다만 사회 통념이 변화를 쫓아가지 못할 뿐이다. 오해하면 안 된다. 나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거나 결혼은 인생의 무덤 운운하는 한심한 이야기를 반복하려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할 필요는 없으며 남녀 커플만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가족이라는 개념은 생각만큼 정상이 아니라는 당연한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영국의 배우 빌리 코널리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결혼은 멋진 발명품이지만 그러고 보면 자전거 수리도구 세트도 마찬가지이다. 내 말이. 생각해보면 가족이라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하나의 이미지로 정의할 수 없는 시대이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피가 섞이지 않는 관계에서도 가족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반려동물도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시대니까요.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콕콕 집어주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읽으면서 조금은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금정연 작가님의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조금은 가볍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점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공감하시고 느꼈으면 하는 책, 금정연 작가님의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였습니다. 두 번째 책은 알베르토 망구엘의 은유가 된 독자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독서에 대한 의미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좋아하실 책일 것 같습니다. 특히 알베르토 망구엘은 자신을 독서가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한 다독가로 유명한데요. 이 다독가의 면모가 그대로 담겨서 셰익스피어부터 현대문학까지 엄청난 스펙트럼의 작품과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이 에세이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에세이를 넘어서 어떤 독자에 대한 인문 교양서처럼 구조와 내용이 굉장히 탄탄한 책이라서 저도 나름 공부하는 느낌으로 읽었던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름 읽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은 책이고 책은 세상이다 라는 메타포로 시작을 해서 독자를 여행자, 운둔자, 책벌레로 은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장마다 은유의 탄생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인 배경들, 또 예시로 들 수 있는 문학 속의 인물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주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구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유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보고서 완전히 다른 걸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은유를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이 책에도 무수히 많은 은유법이 나오기 때문에 한 문단 한 문단 이해하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읽으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또 이 책은 독서에 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의 독서 생활에 대한 견해도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알베르토 망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여행자는 자아 성찰을 회피하는 것을 여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긴다. 너무나 유명한 이엔 포스터의 오직 연결하라는 충고는 무심한 상호 연계성으로 변질되었다. 우리는 혼자 읽기를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고 독서가 상호 연결되기를 원해 인터넷으로 서평을 공유한다. 또한 남들이 읽는 책을 알려주는 베스트셀러 목록의 조종을 받고 출판사들이 오리지널 텍스트에 덧붙인 책 속의 글을 솔깃하여 질문도 한다.
이처럼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수단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느끼지만 인터넷은 우리에게 당신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는 떼지어 여행하고 단톡방에서 수다를 떨고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를 얻는다. 텅 빈 방에 앉아 벽에 비친 단 하나의 그림자를 바라보기 두려워하는 것이다. 노토봄은 젊고 경험이 없을 때는 무턱대고 이동을 선택했지만 나이가 들어 알 만큼 알고 나니 이동 중에도 지피를 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침묵을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침묵할 경우 자신을 관찰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상념에 접게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책을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의미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읽어드리게 됐어요. 제가 독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독서를 통해서 저 자신을 조금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커뮤니티 글에서도 쓰기도 했지만 여러분들도 제 책 소개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독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서 읽어드리게 됐고요.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저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진정한 독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고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장강면 작가님이 이 책의 추천사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진정한 독자라는 멸종위기종의 일원으로서 위로받는 기본으로 읽었다. 네, 책을 좋아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책, 은유가 된 독자였습니다. 세 번째 책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라쇼몬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두 번째 한주픽 도서입니다. 이 라쇼몬이라는 단편서는 라쇼몬 외에도 13편의 단편 소설이 담겨 있고요. 모든 소설이 현대 소설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참신한 소재로 세련되게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시절에 천재 작가 소리를 들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류노스케 작가님을 산문집으로 먼저 접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의 글을 쓰는 분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기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작가님이 어떤 작품을 쓰시는지 진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제가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작가님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류노스케 작가님 역시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류노스케 작가님은 약간 자신의 불안정한 정신세계에서 파생되는 그런 주제의식을 담은 작품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 취향을 상당히 저격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조금은 우리가 숨겨왔던 도덕적 문제들을 굉장히 직접적이고 서늘하게 그려내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나의 도덕적 기준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를 들면은 라쇼몬이라는 작품에서는 마을이 굉장히 피폐해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하인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하인은 내가 무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지만 차마 용기는 내지 못하고 일단 밤을 지새우기 위해서 누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노파 한 명을 발견하는데요. 그 노파의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바로 그 노파가 죽은 시체들의 머리카락을 뽑고 있었던 거예요. 하인은 죽은 시체한테까지 이런 악한 짓을 행하는 노파를 보고 굉장히 분노에 쌓여서 노파에게 덤벼드는데요. 그때 노파는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죽은 사람한테서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게 얼마나 못된 짓인가. 하지만 여기 죽은 작자들은 죄다 그 정도 일쯤 당해도 싼 인간들이요.
우선은 내가 지금 머리카락을 뽑던 여자 말인데 뱀을 내치기리로다가 토막을 쳐 말려가지고는 말린 생선이랍시고 대궐 지키는 병졸들한테 팔려다녔어. 역병으로 죽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팔아먹고 돌아다녔을 거야. 나는 이 여자가 한 짓이 나쁘다고는 생각 아니여. 안 그랬음 굶어 죽었을 테니 어쩔 수가 없이 한 짓이니께. 근데 지금 또 내가 하던 일을 나쁘다고는 못하겠구먼. 이것도 안 하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여. 할 수 없다는 게 뭔지를 이 여자도 알고 있을 테니 아마 내가 한 짓은 눈 감아 줄 거구먼. 이 말을 들은 하인은 이걸 용기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용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노인의 모든 것인 노인의 옷가지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그 수단이 나쁘더라도 허용되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악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남이 아닌 나한테 겨눴을 때 조금은 유해지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능력이 중요시되고 어떤 결과가 중요시되는 사회가 되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대인들이 꼭 읽어보고서 많은 걸 느꼈으면 하는 작품이기도 했고요. 이런 작품들 외에도 엄마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아이를 잃은 어떤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그 여자와 같은 또래의 아이를 갖고 있는 여자가 그 주인공을 위로하면서 그 위로하는 동시에 그 여자가 갖고 있지 못한 걸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 이 여자의 아이가 죽게 되자 주인공이 위로를 하면서도 또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차마 그려낼 수 없었던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그린 작품들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함 또 실제와 환상 사이의 괴리감을 통해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 등 굉장히 참신한 소재로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또 마냥 재미있게 읽을 수 없는 책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 아쿠타가 류노스케의 라쇼몬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말 어휘력 사전입니다. 아마 유유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말 어감 사전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시리즈로 이번에 우리말 어휘력 사전이 출간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휘력을 높이는 거라서 옆에다 두고서 계속해서 읽으려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말 어감사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리즈로 요 책이 나왔다고 해서 후기도 보지 않고 일단 질러서 구매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말 어감사전을 쓰신 안상순 작가님은 그 책이 출간되기 직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말 어휘력 사전은 박영수 교수님에 의해서 편찬이 됐고요. 그런데 이 박영수 작가님 소개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테마 역사 문화 연구 원장이시면서 역사를 전공한 학창 시절부터 거시사보다는 미시사에 관심을 갖고 일생 연구할 주제 100가지를 선정한 후 지금도 탐험하고 있다. 아울러 유명인의 인간적인 면모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과 여행을 좋아하고 취미로 세계 각국의 앤티크 인형과 도자기를 수집하고 있다. 굉장히 재미난 삶을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죠. 우리말 어휘력 사전의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을 모아서 이 단어들의 어원을 알아보고
이 어원을 통해서 각 단어의 다른 점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또 예시 문장도 들어있어서 그 단어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이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재미보다는 정보성이 강한 책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문장은 꼭 내가 나중에 써먹어 봐야지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재미난 예시를 하나 소개해 보자면, 여러분은 건달과 어깨와 깡패와 양아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 네 단어 모두 약간 검은 양복에 화려한 셔츠를 입은 무시무시한 분들이 떠오르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남들을 위협하는 사람한테 당신 건달이야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정확한 문장일까요? 사실 건달이라는 단어는 건달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건달파는 인도 브라만교에서 향기를 먹고 사는 요정인 간다르바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건달파에 빗대서 하는 일 없이 게으름 피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달은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또 어깨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때 종로를 장악하던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많이 주고 다녔다고 해서 어깨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또 깡패라는 단어는 광복 이후에 그 불량배를 뜻하는 갱과 또 무리를 뜻하는 패가 합쳐져서 깡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깡패 세계에서도 가장 치욕적인 말인 양아치는 무려 그 어원이 고려시대까지 올라가는데요. 고려 후기 때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지들을 동양아치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남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아치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은 재미난 이야기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건달, 깡패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이 밖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은 하지만 약간은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은 뚜렷하게 알아가면서 더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 그러니까 SNS가 활발한 시대에는 이런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직업군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라던가 어휘력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유유출판사의 우리말 어휘력 사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이 시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책. 2022년 제13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이 책은 젊은 작가를 알리겠다는 취지하에 1년 동안은 보급가인 7,7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책인데요. 이렇게 질 좋은 소설을 반값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년 모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젊은 작가상은 등단한 지 10년 이내 작가님들이 올해 낸 신작 중단편 중에서 총 7편이 선정이 되는데요. 대상이 가려지기는 하지만 어떤 1등을 뽑겠다는 그런 취지의 문학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금은 차등 없이 동일하게 수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임소라 작가님의 초파리 돌보기라는 작품이 대상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김멜라 작가님, 김병훈 작가님, 김지연 작가님, 김혜진 작가님, 서수진 작가님, 서희재 작가님이 뽑히셨습니다. 아마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계속 읽어오셨던 분들은 눈에 익으신 작가님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상작품집의 묘미가 한국 문학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올해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젠더 문제나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의식이 도드라지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인 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소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딜도가
소설의 화자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맞더라고요. 바로 김멜라 작가님의 저녁노을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저녁노을에는 연인 사이인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지영과 민영은 대학 시절부터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서로의 이름을 차마 부르지는 못하고 눈점이야 먹점이라는 애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면서도 또 그래도 어찌어찌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또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가면서 꿋꿋하게 사랑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남성성을 상징하는 딜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남성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 자체가 그 둘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자만하다가도 점점 쓸모없어지고 하찮아지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또 동성애에만 초점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사회상도 충분히 담겨져 있고 또 그냥 보통의 연인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들을 풀어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 마지막 반전으로 쓸모없고 하찮아진 이 딜도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시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수상작품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어떤 작품을 보고 느꼈던 감상을 비교할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작품 해설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작품 해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학 작품만큼이나 그 해설을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약간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나는 남는 게 없어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이 작품 해설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품성과 재미 모두 보장된 책이기 때문에 보급가로 판매될 때 후딱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 2022년 제13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었습니다. 월간 책 리뷰 마지막 책은 바로 이현석 작가님의 다른 세계에서도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세 번째 한주픽 도서입니다. 라슈모네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배경으로 했다면 이 다른 세계에서도라는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그것도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들을 모티브로 해서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세계에서도라는 대표작뿐만 아니라 총 8편의 단편이 실려 있고요. 이현석 작가님의 첫 작품집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현석 작가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앞전에 소개해드린 젊은 작가 수상자이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역시 다른 답변들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좋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상당히 불편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작가님의 철저한 자료조사 덕에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독자가 느끼게 하게끔 그런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냥 가볍게만 읽을 수는 없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혜진 작가님이 쓰신 추천사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의 소설들은 진실을 찾기보다 진실 속에서 헤매도록 설계되었기에 어떠한 방향조차도 내게는 아무 의미가 되지 못하는 순간들을 절묘하게 구현해낸다. 잠시 우두커니 서 있어도 좋을 시간이자 공간인 참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과 말해줘야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진실에 대한 열망이 마음이 쳐든 함정이 되는 이유를 헤아리는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욕망을 몰두하기보다는 욕망의 작동을 분석하고 우월한 도덕을 점유하기보다 그 우월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크고 높은 고민을 하는 그의 인물들은 비록 고독하겠지만 우리가 거의 잊었거나 잊을 뻔한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게 한다는 점에서 놀랍도록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작품들이 실렸는지 대강 느낌이 오시죠? 여러 작품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작품은 역시 대표작인 다른 세계에서도랑 그다음에 그들을 정원에 남겨두었다 였는데요. 그들을 정원에 남겨두었다라는 작품은 다른 소설에 비해서는 그렇게 임팩트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소설 속의 등장인물의 직업이 이 작가님과 동일한 의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심리 묘사를 볼 수 있어서 그런 점도 너무 좋았고요. 또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바로 의사이자 작가인 두 가지의 직업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병원 생활에 대한 소재로 이야기를 쓸 때 얼만큼의 재현을 허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윤리적인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끔 하고요. 또 이 작품에서는 동성애가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소설과는 다르게 중년 남성의 동성애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왔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뒤편에는 작가님이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 어떤 자료들을 인용을 했고 또 이 소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적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흥미롭게 느껴져서 읽어보실 분들이라면 그 부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허구성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완벽한 허구에서 오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조금은 더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소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류의 소설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 이현석 작가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현석 작가님의 앞으로의 작품이 정말 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책을 읽고 너무 팬이 되었고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월간 책 리뷰 5월편 마지막으로 이 다른 세계에서도 라는 책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월간 책 리뷰 5월편 총 6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막상 6권의 책을 뽑아놓고 나니까 지금의 계절감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인간다움, 도덕성이라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해 드린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는 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5월에 바빴던 만큼 책 박스가 아주 그득그득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같이 언박싱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긴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